자, 안녕하세요. 디우수학학원 박기태입니다. 자, 오늘 시행된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미적분 같이 전문항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평 비교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6평 비교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3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익스포넨셜 x-2입니다. 2가 익스포넨셜 x의 1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얘는 물어보는 게 익스포넨셜 x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고 그것은 2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4번 볼게요. 자, 인테그랄 4분의 파이서부터 4분의 3파이까지 코사인 x-4분의 파이 익스포넨셜 사인 x-4분의 파이 d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t로 묶어주시면 자, 얘가 t가 되면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셨을 때 코사인 x-4분의 파이니까 얘가 지금 dx까지 합쳐져서 dt가 되죠. 자, 그럼 이 아이는 시환적분으로 인테그랄 자 4분의 파이 집어 넣으시면 사인 0 되면서요 0이고요. 4분의 3파이 집어 넣어주시면 사인 2분의 파이 되면서 1 되죠. 0부터 1까지 익스포넨셜 t dt가 되고요. 적분하시더라도 익스포넨셜 t니까 1 넣고 0 넣고 빼주시면 2 빼기 1 되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5번으로 가볼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 4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시그마가 아니죠. 루트죠. 루트 n 4제곱 더하기 n분의 an의 b제곱이 6일 때 a 더하기 b 물어봤습니다. 일단 분모가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부터 시켜주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n제곱, n 4제곱에서 n 4제곱 빠져버리면서요. 4n 마이너스 n, 즉 3n만 남고 분의 an의 b제곱 곱하기 루트 n 4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n 4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루트 n 4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되어 있는 얘가 n에 대한 2차입니다. 자, 그러니까 n의 b제곱에다가 n 나눴을 때 분모에 2차가 생겨야 된다는 데에서 b가 마이너스 1 되셔야 되겠네.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얘 날라가고 여기다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개수비로 수렴하게 되면서 3분의 a 곱하기 여기서 루트 1 더하기 루트 1 들어오죠. 2가 들어오니까 얘가 6이라는 데에서 a는 날라가고 그럼 9가 되겠네요. 자, a가 9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8 되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6번 볼까요? 곡선 y는 x-1분의 3, 1보다 큰 데에서만 볼 겁니다. 두 직선 y는 1, y는 3과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지요. 곡선 y는 x-1분의 3과 직선 ab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입니다. 자, 지금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x-1분의 3이라는 건 x는 1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지금 분자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자, 그러면 y는 1 그어주시고요. y는 3 그어주시고 자, 이랬을 때 y는 1과 만나는 이 점이 지금 a입니다. 그럼 점 a의 좌표 찾아보시면 얘가 1 된다 그랬을 때 x-1이 3이 되면 되니까 x는 4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3이랑 만나는 점 b라 그랬고 그럼 점 b x좌표 찾아주시면 얘가 3 된다는 데서 x-1 1이면 되죠. x좌표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직선 ab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그럼 곡선 y는 x-1분의 3이랑 직선 ab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여기에서 나타난 요 사다리꼴에서 요 유리함수의 밑부분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부터 재겠습니다. 이 길이가 지금 2짜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평균 내주시면 2여서 그러면 밑변 길이 2에 높이 2짜리 정사각형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랑 똑같죠? 4에서 인테그랄 2서부터 4까지 x-1분의 3dx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3ln에 x-1이 될 거고요. 얘 2서부터 4까지. 자, 그럼 3배 ln3 마이너스 ln1 되면서 0. 그럼 4 마이너스 3ln3이니까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7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프라임 x가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fx 세제곱 더하기 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지요. 그럼 합성을 했을 때 g의 fx 세제곱 더하기 x가 x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f2가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2가 되도록 하는 x는 1이니까 x는 1 집어 넣어주시면 gf2가 1이라는 건데 f2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g1은 1이라는 거고
그러면 물어보는 거 G1이 있었거든요. 여기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임2는 8G'1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G'X 얻고자 자, 미분을 하시면 G'의 fx 세제곱 더하기 x 곱하기 f'의 x 세제곱 더하기 x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1 얘가 1이다 라는 게 되죠. 그럼 다시 한번 x에다가 1을 집어 넣어 주시면 G'의 f2가 되고요. f2는 1이니까 G'1 곱하기 f'2예요. f'2 곱하기 1 넣어주시면 4가 되니까 넘어가면 얘는 4분의 1이다 라는 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G'1, F'2 이런 관계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F'이라는 게 얘가 8G'1 마이너스 1로 교체되어서 전개를 해주시면은 8G'1의 제곱 마이너스 G'1이 4분의 1이 되고요. 그럼 양변 4배 해가지고 식 좌변으로 다 몰아주시면 32G'1의 제곱 마이너스 4G'1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기를 4, 8에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G'1로 가능한 것은 4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G'1이라는 게요. 다시 G'1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fx 세제곱 더하기 x의 역함수가 gx거든요. 그럼 이 아이를 미분을 해보시면 f'의 x 세제곱 더하기 x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지금 f'x가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 지금 양수고 3x제곱 플러스 1도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지금 도함수가 항상 양수라는 데에서 얘는 증가함수가 되고 그럼 증가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gx도 증가함수가 되죠. 자, 그러니까 G'X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G'1은 4분의 1을 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4분의 1이 되면서 4분의 5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28번으로 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해집하여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gx 마이너스 탄젠트 gx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0 곱하기 G0 제곱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차근차근 볼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일단 안 알려져 있는 3차 함수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가조건 보시면 F0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0 집어 넣어 보시면 G0가 탄젠트 제로랑 똑같다라는 게 되죠. 자, 그 다음에 F2' 파이가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미분할까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자, sin g파이가 0이라고 되어 있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잘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데에서 fx가 3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변에 잡혀있는 이 gx 마이너스 탄젠트 gx라는 게 중간에 끊김이 없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 자체가 x 마이너스 탄젠트 x라는 함수에 gx가 합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합성이 되었을 때 얘가 계속 정의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다시 얘기하면 gx가 탄젠트 안에 들어갔어도 계속 정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gx의 치역에는 탄젠트의 점근선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gx의 만약에 치역에 탄젠트의 점근선이 포함되게 되면 gx가 그 탄젠트의 점근선이 되었을 때 정의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gx는 탄젠트 점근선을 포함시키지 않는 그곳을 치역으로 갖게 될 텐데 우리한테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탄젠트를 한번 양수 쪽만 그려보셨을 때요. 이렇게 2분의 파이 점근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점근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러면 2분의 3파이가 이 선입니다. 2분의 3파이. 그럼 gx가 지금 자신의 치역으로 점근선을 닿지 않기로 하면서 이 아이로 수렴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 gx로 가질 수 있는 치역은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gx의 치역으로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까지 파이 전까지가 아니 파이가 전까지가 아니죠. 2분의 3파이 전까지가 자신의 치역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 범위다 라고 하면 gx가 2분의 3파이서부터 2분의 5파이 사이를 자신의 치역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각각의 케이스에서 자, 나 조건에 sin g파이가 0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gx가 여기에 딱 꽂혀야 되겠죠.
자, 그럼 왜? gx가 지금 요 범위만 가지니까요. 이 범위 내에서 사인이 0 되는 곳이 파이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gx가 이때는 파이여야 되고, 만약에 이 케이스라 그러면 gx가 요 값을 가지겠죠. g파이가, 여기 g파이네요. 그럼 여기가 g파이가 이때는 2파이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로 수렴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양변식을 극한을 취해 보시면 x를 무한대로 쐈을 때 fx가 gx가 2분의 3파이 수렴, 그 다음에 탄젠트 gx는 어디로 가냐? gx가 이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x가 x 무한대로 가면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데에서 오게 되죠. 작은 데에서 오게 되면 탄젠트 gx는 무한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기를 무한히 빠지게 되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fx가 마무로 간다라는 게 돼요. 그러면 최고차항계수가 알려져 있지 않던 3차 함수 fx가 x 무한대로 갈 때 마무로 간다는 게 되니까 fx의 최고차항계수는 최고차계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여기에서도 똑같이 먹일 수가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gx가 2분의 3파이로 갑니다. 2분의 3파이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 gx에서 gx가 이번에는 이 범위를 치역으로 갖고 있으니까 gx가 2분의 3파이로 간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오게 되죠. 그러면 탄젠트 g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fx의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우리는 케이스 두 가지를 놔두고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자, 보세요. 우리 지금 f2 파이가 0인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한 번쯤은 미분을 하겠죠. 자, 이제 미분을 하겠습니다. f'x는 g'x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x 곱하기 g'x가 되죠. 그럼 이랬을 때 g'x로 묶어주시면 g'x 곱하기 1 시컨트 제곱의 gx가 되는데 1 시컨트 제곱 gx는 마이너스 탄젠트 gx죠. 그러니까 g'x 곱하기 마이너스 탄젠트 gx입니다. 탄젠트 제곱 g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g0가 탄젠트 g0랑 똑같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다 x는 0을 집어넣으시면 그게 딱 뜨죠. f'0이 마이너스 g'0에 탄젠트 g0가 g0니까 얘가 g0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사실상 이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f'0을 물어보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가 sin g파이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in g파이가 0이라고 하는 순간 탄젠트 g파이도 0이죠. 탄젠트 g파이도 0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에 상관없이 탄젠트 g파이가 0이니까 여기 x에다가 파이를 집어넣는 순간 f'파이가 그냥 얘 때문에 0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f'파이가 0이라는 걸 알면 가족권에서 f2'파이도 0이라고 했었으니까요. f'x라는 게 파이라는 것을 중근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 됩니다. 근데 fx가 3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f'x는 2차 함수고 그 2차 함수가 파이를 중근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f'x라는 걸 쓰기를 x-파이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최고차항계수 모르기 때문에 자, 미분을 한 거라서 3m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라는 것도 쓸 수가 있죠. fx 이거 다시 적분을 해주시면 m의 x-파이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되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c랑 m을 이제 알아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다. 자, 그러면 이제 c랑 m 알기 위해서 함수값 두 개를 대입해야 되는데요. 가족권에서 f0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0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m파이 세제곱 플러스 c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m파이 세제곱이 c랑 똑같다라는 식이 나오는데 자, 우리 지금 g파이가 파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g파이가 파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자 저 식에다가 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결과적으로 f파이라는 게 g파이, 파이에다가 탄젠트 g파이 0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얘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왜? fx가 지금
미분을 했을 때 프라임 x가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된다고 했고 최고차 함계수 음수라 그러면 사실상 계속 얘는 0 이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x는 계속 감소하는 3차 함수가 되죠. 그런데 0에서 함수값이 지금 0이어야 된다라고 한 거고 여기가 0이다. 그 다음에 파이에서의 함수값이 파이여야 합니다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치 모순이 뜨죠. 자,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탈락.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인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녀석이 되고요. 자, 그럼 적분 결과는 똑같고 0 집어넣어서 0 돼야 됩니다. 똑같으니까 C는 똑같이 n파이 세제곱이 될 거고 이번에는 G파이가 2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fx에다가 파이 집어넣어 주시면 f의 파이는 2파이라는 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파이를 집어넣는 순간 C가 2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다라는 데에서 파이 하나 날려주시면 m이 파이 제곱분의 2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프라임 0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 f 프라임 x씩 작성을 해주시면 파이 제곱분의 6 곱하기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이 되고 여기다 0을 넣으시면 파이 제곱이 날아가면서 6만 남죠. 얘가 지금 f 프라임 0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달기로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8번 해결을 했고요. 자, 2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급수 AN이 수렴한다. 그러면 공비 R이 수렴 반경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조건에서 A1과 A2의 합은 10보다 작다. 자, 나조건에서 수열 AN의 정수인 항의 개수를 3개다 라고 줬고요. 이 세 항의 곱이 2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정수 조건이 나왔다는 데에서 왜 이게 나왔나를 생각해 보시면 공비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사용을 하고자 공비 R을 P분의 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Q는 서로소가 될 거고요. 자, 이때 P를 음수인 걸로 처리할게요. 그러면 Q는 양수인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정수인항이 어떻게 한번 뜰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A1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공비를 계속 곱해 나가는 거죠. 그럼 P분의 Q를 계속 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정수가 딱 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수가 뜬다. 그럼 만약에 A1이 정수가 아니라 그러면 얘가 정수가 아니었을 때 얘를 곱해도 정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정수가 아니라는 데에서 유리수가 될 거고요. 물론 무리수면 이거 유리수를 곱했을 때 유리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유리수인 거고 그랬을 때 얘가 정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를 곱했더니 정수가 됐다는 건 분모에 요 Q가 약분이 될 수 있는 녀석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A1이라는 게 써지기를 분모에는 Q의 네모제곱 이렇게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서 다른 녀석이 있게 되면 Q가 아무리 약분을 시켜더라도 분모에 남게 되기 때문에 정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모에는 Q의 네모제곱만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P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P의 별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P의 별제곱에 어떤 숫자가 더 곱해진 형태로 작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쭉 계속 P분의 Q가 곱해져서 정수가 됐다면 Q의 네모제곱이 다 약분이 되어서 남아있기를 지금 P의 별 마이너스 네모제곱 곱하기 A가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P도 계속 약분이 됐을 테니까. 그럼 얘가 딱 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P분의 Q를 곱했을 때 P가 한 번 더 약분이 되죠. 그래서 P의 별 빼기 네모 빼기 1 곱하기 A 곱하기 Q가 될 거고요. 자, 한 번 더 P분의 Q를 곱하게 되면은 P 혼자 또 차수가 하나 줄죠. 별 빼기 네모 빼기 2 곱하기 A의 Q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잘 보시면 그러면 P분의 Q를 계속 곱해 나갔을 때 뒤쪽에는 계속 정수가 달라붙게 되고요. 이 P만 혼자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저 정수인항의 개수가 3개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연달아서 3개가 정수일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즉 여기까지 해서 P가 살아있다가 또는 P가 1이 되거나 P가 1이 돼야겠지. 미안해요. P가 1이 되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P로 나눈 순간부터 정수가 안 되는 구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수인 항의 개수 3개가 연속된 항이 돼버리면서요. 이 연속된 등비수열의 세 항의 곱 216이다 라고 하면 센터에 있는 이 녀석의 세제곱 216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바로 6이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 P분의 Q를 곱했을 때 6이 되는 거라서 Q분의 6P가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6에다가 P분의 Q 곱했으니까 P분의 6Q가 되죠. 그럼 얘네들은 정수여야 된다는 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PQ는 서로 약분이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Q가 6을 약분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P는 Q의 약수여야 된다. Q는 P가 아니라 6의 약수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P분의 6Q도 정수여야 된다는 데에서 P도 6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PQ는 서로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6의 약수를 그럼 다 나눠줄 수가 있냐? 그렇지 않죠. 이 Q가 1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P가 1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PQ는 절대값이 절대값 P와 절대값 Q는 1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P랑 Q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몇 없습니다. 지금 P랑 Q한테 나눠줄 건데 얘한테 2, 3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3 나눠주는 거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Q의 지금 절대값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얘가 수렴 반경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값 P가 절대값 Q보다 커야 한다라는 데에서 나눠주기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네요. 3이랑 2 그리고 3이랑 마3이랑 2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 지금 P를 음수로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준다 그랬을 때 6, 2 같은 거 왜 안 돼요? 라고 하시면 6, 2는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요. 다른 것들 1, 6 왜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서 거르고 왔어요. 그럼 이때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지금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가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남은 항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여기가 6이라는 데에서 자 3분의 2라는 공비를 거꾸로 곱하시게 되면 여기가 9가 되죠. 자, 여기다 써볼까요? 6을 기준으로 전에 있는 거 9, 그 다음에 전에 있는 것도 2분의 3 곱해서 2분의 27.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자라나게 될 거예요.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가조건에서 A1과 A2를 더했을 때 1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정수가 나타나 있는 요 6을 기준으로 A1이 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왼쪽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금 2분의 3이 계속 곱해진다는 데에서 앞으로 나타날 숫자들은 무조건 9보다 다 큰 녀석들인데, 그러니까 얘네들만 더해봤을 때도 지금 15라는 데에서 절대 가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공비가 지금 3분의 2가 아니라는 얘기고, 공비가 마 3분의 2인가를 보시면 물론 이거겠죠. 자, 6이라는 정수값 전항은 얘한테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항은 2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81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요, 이렇게 절대값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나타날 숫자들의 절대값들을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나타나기를 양수가, 첫째 항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훨씬 앞에서 첫째 항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A1은 양수니까 그대로 쓰고, A2라는 건 얘한테 마 3분의 2 곱한 거니까 마 3분의 2 A1이 지금 A2가 돼서 더해지는 것인데, 그럼 이 3분의 1 A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이 3분의 1 A1이 지금 10보다 작아야 된다는 데에서 A1은 지금 3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앞으로 절대값들이 얘만 봐도 지금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0점 얼마잖아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시는 순간 30보다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A1이 30보다 작은 수가 앞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A1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값이 이 값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가 A1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정수가 떴을 때 그 앞에도 정수가 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A1이 2분의 27이 되네요. 자, 그러면 사실상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라고 그랬으니까요. 1 마이너스 공비 마 3분의 2 분의 첫째 항 2분의 27. 그러면 3분의 5분의 2분의 27 되면서 계산하시면 10분의 81 되시네요. 그래서 P분의 Q 더해라, 분모 분자 더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9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수 조건이 조금은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 이제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f1은 지금 ln 16이고요. 인테그랄 1서부터 2까지 gx dx와 인테그랄 1서부터 2까지 xgx dx를 값을 줬고 물어보기를 이 녀석입니다. 자, 그럼 익스포넨셜 fx로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변 익스포넨셜을 취해 주시면 익스포넨셜 fx는 1 플러스 x f 프라임 x 분의 gx가 되죠. 자, 그러면 gx를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거 넘기시면 gx는 익스포넨셜 fx 더하기 x 익스포넨셜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됩니다. 근데 이 식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익스포넨셜 fx 곱하기 f 프라임 x는 이 녀석을 지금 미분한 녀석이고 그 다음에 이 익스포넨셜 fx 앞에 사실 1이 곱해져 있다라고 하셨을 때 x를 미분한 녀석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x 익스포넨셜 fx라는 함수를 미분한 녀석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인테그랄 1서부터 2까지 gx dx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는 순간 그냥 이 x 익스포넨셜 fx를 1서부터 2까지 함수값 빼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2 익스포넨셜 f2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f1이 되고 f1이 ln 16이니까 여기가 16이 되면서요. 넘어가면 50이 되고 그러면 익스포넨셜 f2는 25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서부터 2까지 xgx dx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x를 곱해가지고 집어넣으라는 거라서 인테그랄 1서부터 2까지 집어넣어 보시면 x 익스포넨셜 fx 더하기 x제곱의 익스포넨셜 fx f 프라임 x dx가 되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위에서 했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걸 미분한 녀석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만큼. 그 다음 x제곱을 미분하면 2x죠. 그러면 2를 만들어 줍시다. 그런 다음에 다시 빼주면 되잖아요. x 익스포넨셜 fx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x 익스포넨셜 fx의 정적분이 여기서 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 앞에 있는 두 녀석은 x제곱의 익스포넨셜 fx를 얘랑 곱한 걸 미분한 거니까 적분이 되면 x제곱 익스포넨셜 fx를 1서부터 2까지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4 익스포넨셜 f2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f1 되죠. 그럼 익스포넨셜 f2가 25인 걸 얻어놨었으니까 100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f1은 16 되죠. 얘는 84 되네. 그럼 이 84라는 데에서 익스포넨셜 fx dx를 1서부터 2까지 정적분했더니 뺐더니 53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 녀석은 3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1 이렇게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이 어렵지 않은 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있었으면 모두 한 번씩은 접근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0번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겁을 먹었을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2026학년도 9월 평가 미적분 전문항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혹시나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